아미 오브 더 데드, 파면 팔수록 숨겨진 떡밥들이 나오는 좀비 영화인데요. 사실 이런 영화의 숨겨진 떡밥이란 건 보는 사람들의 추가적인 재미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죠. 중국집으로 따지면 메인 식사 메뉴는 아니지만 배달시키면 따라오는 군만두 같은 기대도 안 했는데 발견하면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아미 오브 더 데드는 애초에 조류를 맛없게 하고 배달까지 오래 걸려 다 불어터진 짜장면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짜장면을 먹는데 군만두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로 주긴 했으니 맛은 봐야겠죠. 이번 영상은 아미 오브 더 데드의 떡밥의 핵심인 반대로와 타임루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타임루프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영상보다 조금 더 딥하게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라는 캐릭터의 첫 등장은 비바 라스베가스가 울려 퍼지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전기톱을 들고 좀비를 써는 강렬한 장면과 여기에 또 반전 내력으로 철학과 석사를 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굳이 이 캐릭터가 철학 석사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었죠. 영화를 다 본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이 철학 석사라는 게 없었어도 이 영화는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 진행을 보여주니까요. 그럼에도 오프닝은 이 반대로가 철학 석사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심지어 반대로는 주인공인 스콧보다도 더 먼저 이런 식으로 소개되죠. 저는 이것이 이 작품에 대한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은 모든 인문학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확대까지 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철학, 저는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이 반대로를 비롯한 이 영화 전체를 해석해보라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를 중심으로 영화를 다시 보았는데 반대로의 몸에 있는 문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그려진 문신들 사이로 문신이 아닌데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말발굽 모양으로 보이는 이것은 잘 보면 그리스 알파벳 중 마지막 24번째 글자인 오메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4인의 기사는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상징하는 4명의 말탄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요한묵시록은 이 오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구절입니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 중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 중 가장 마지막 글자로 이는 곧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몸에 이 오메가를 지니고 있는 반대로가 이 재앙의 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반대로의 오메가가 상징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끝을 의미하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오메가는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그 칸토어가 정의한 모든 초한수 중 가장 큰 무한인 절대적 무한을 표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반대로의 몸에 새겨진 오메가가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아니라 수학에서 정의하는 절대적 무한이라면 이는 곧 이 절대적 무한을 몸에 지니고 있는 반대로가 현재 무한히 타임루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복선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연려하는 금고의 이름은 괴테르 데메룽이었죠. 이 금고를 설계한 사람은 한스 바그너라는 독일인이었고 이 금고의 이름 괴테르 데메룽은 마찬가지로 그와 이름이 같은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사막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의 영웅 시그문드와 시그루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죠. 이 금고의 이름이기도 한 괴테르 데메룽은 직역하자면 신들의 황혼,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를 말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라그나로크는 모든 것의 멸망이고 이 멸망 이후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요. 즉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 괴테르 데메룽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네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If I can open it, it will be either destruction or renewal, death or rebirth. 작중에서 스콧 일행들이 금고가 있는 지하로 내려오는데 이때 디터가 이들에게 방해받는 바람에 금고가 초기화돼버리죠. 이렇게 금고의 이름과 금고의 초기화를 강조해서 계속 보여주는 건 역시나 이 이야기가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금고 열기가 방해된 장면에서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 핵폭탄 투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핵폭탄이 터지기까지 8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반대로입니다. 반대로는 지금까지 디터가 금고를 여는 동안 지하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TV 뉴스를 봤을 린 절대로 없죠. 그런데 그는 지하 금고 앞에서 어떻게 핵폭탄 투하 시간이 당겨진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이미 전 회차에서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 좀비의 특성을 이용하는 장면인데요. 그는 좀비의 손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것으로 좀비를 유인합니다. 그는 아무도 몰랐던 좀비가 인육이 아니라 단지 온도에 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없이 반복된 회차를 통해 알아낼 수 있었던 좀비에 대한 특성이었겠죠. 이들은 이 금고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먼저 왔던 누군가가 놓고 간 금고 설계도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시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체들을 보면서 반대로는 이들이 다른 시간선에 실패한 그들 자신이라 말하죠. 이때 잘 보면 영화 본편에서는 한 번도 지하에 내려온 적 없는 헬기 조종사 마리안의 시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전문가 디터의 시신은 없는데요. 이때 디터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All they managed to do is to screw up the card reader. 이 문을 열 수 있는 카드는 앞서 타나카의 보디가드가 디터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금고 앞에 디터의 시신은 없고 또한 이들이 이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카드 리더기를 부순 것은 결국 전에 차의 디터는 이 금고로 오기 전에 좀비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 케이트를 살렸을 스콧의 시신 옆에 케이트 역시 없는 걸 봐선 전 회차의 스콧은 이 일에 자신의 딸을 끌어들이지 않은 것이죠. 스콧이 딸 케이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즉 코요테가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 회차의 일행들은 아마도 코요테가 아닌 다른 길잡이를 일행으로 들였고 이로 인해 이번 회차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번 회차는 확실히 코요테가 맨 처음 버트를 희생시켜 제물로 삼아 초반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코요테가 아니었으면 일행들은 처음부터 호랑이 좀비 발렌타인과 알파 좀비 둘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전 회차의 일행들은 아마도 코요테의 도움 없이 이렇게 힘든 싸움으로 미션을 시작했을 테고 아마도 어떻게 초반에 여왕을 잡게 되지만 이로 인해 제우스의 분노로 처음부터 좀비 군대에 쫓겨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행은 총으로 좀비를 처음 사냥하고 몰아도 된 줄 알고 앞장서 나서는 디터를 순식간에 잃게 되었을 테고 마리안 역시 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좀비들에게 쫓겨 일행들과 함께 지하 금고까지 오게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는 맨 처음 디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No offense, but he doesn't exactly look like zombie killing material, does he? 그리고 그에게 총도 주지 않고 칼을 주며 이렇게 말하죠. You don't think I need something bigger? If I give you some bigger than that, Dieter, you're already dead. 표현 자체가 큰 걸 주게 되면 이미 죽어있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디터가 좀비 하나 처치하고 들뜨자 바로 그를 제지하는 것 역시 반대로였죠. Not zombie killing material, my ass, Mr. Van der Hoek. Come on and make your play. Though you may regret it at the break. 이는 역시 금고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디터가 지난 회차에서 좀비를 죽이기 위해 나섰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대로가 디터를 죽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죠. 결국 마지막에 혼자 돈을 챙기게 된 반대로. 그런데 반대로는 결국 자신이 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로는 좀비에 물린 것 치고는 너무도 침착하죠. 루프를 반복하는 그에게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자 우리의 세계를 지켜보고 있던 존재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하고 그들의 비행체를 타고 가까이서 우리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영화가 시작하는 첫 장면의 2대의 UFO겠죠.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로봇 좀비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뇌피셜이 많이 섞인 아미 오브 더 데드 루프 떡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